자식 교육시키기 너무 힘드시죠? 애 기르기 너무 힘든 세상입니다. 왜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고 나면 그렇게 똑똑했던 엄마들이 멘붕에 빠지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고 애가 무서워서 말 한마디 하는 것도 조심스럽고 도무지 어떻게 행동해야지 이 아이를 학교를 보낼 수 있는지 알 수 없고 머릿속이 하얗게 되고 나 왜 이렇게 바보 같아지지? 이런 느낌도 드시고 자식 교육 너무 힘듭니다. 왜 힘든지 지금부터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엄마들이 많이 바빠졌습니다. 일하는 엄마들도 많아졌고요. 아빠들은 더 많이 바빠지셨죠. 밤늦게 오시거나 뭐 늘 해외 출장으로 1년에 반을 국내에 안 계신 분들도 아주 많고 그런 시간을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을 남의 손에 맡겨서 키웠어요. 뭐 요즘은 그렇다고들 하네요. 임신하면 산후조리원 좋은 데를 이미 예약하고 아이를 낳고 나면 어린이집을 또 좋은 어린이집을 찾아서 거기도 미리 대기 받아야 되고 예약해야 되고 좋은 유치원도 2, 3년 전에 예약해야 되고 영어 유치원 같은 데도 1년 전에 예약을 해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고 또 아이가 초등학교 갈 나이가 되면 이제 사립초등학교도 막 찾으시고 아니면 학군 좋은 데로 이사도 이제 본격적으로 감행하시고 그러십니다. 근데 여기에 눈치 못 채셨나요? 다 남의 손 빌려서 돈으로 키운 아이들입니다. 좋은 산후조리원에서 몇백만 원 들여서 아이 산후조리 하면서 아이 키웠고 아이 돌봐줬고 신생아를 돌봐줬고 어린이집 유치원에도 돈 있으면 돈 있는 것만큼 고급진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 남의 손에 키웠죠. 아이가 조금 글자를 배우고 좀 말을 좀 하고 책을 읽을 수 있는 나이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은 뭐 영재 교육이다, 무슨 교육이다 이러면서 교육 속으로 밀어 넣어집니다. 돈으로 또 길렀죠. 그리고 남의 손에 길렀습니다. 그래서 어머님들은 아이가 유치원 가거나 초등학교 가고 초등학교 끝나고 막 다양한 학원들 돌고 이럴 때 그때 좀 여유가 생긴다. 이래서 브런치 모임 열심히 다니시고 일하는 엄마들은 이제 그렇게 남의 손에 맡기면서 일터에서 일하시고 그런 세월을 우리가 살았습니다. 뭐 초등학교 고학년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 되면 돈만 있으면 내 아이 맡길 수 있는 곳은 너무 많습니다. 또 돈이 또 많다라고 그러면 대한민국은 거의 그 신세계 아닌가요? 대한민국은 돈이 많으면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곳이 더 많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더 좋죠, 살기가. 그러니까 돈으로 아이를 자꾸 맡길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일주일 내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겼습니다. 근데 이게 언제 깨졌냐? 코로나와 함께 깨졌습니다. 코로나가 되고 나니 남의 손에 맡겼던 그 교육이 내 손으로 넘어왔습니다. 뜨거운 감자가 돼서 사교육에 맡겼는데 아이가 학원에 갈 수가 없으니 학원도 온라인 교육, 학교도 온라인 교육. 그런데 결국 이 아이를 지켜봐야 되는 건 엄마, 아빠, 가족. 자, 코로나와 함께 돈으로 남의 손에 맡겼던 이 자식들이 내 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제 돈이 아주 많아도 내가 남의 손에 맡길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던 겁니다. 코로나 때. 이렇게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고 그리고 났는데 코로나 이후에 우리는 이런 지옥 같은 현실을 지금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교육도 부모 손으로 아이를 맡기고 사교육도 할 수 있는 아이는 끌고 가지만 못하는 아이는 어쩔 수 없다. 결국 도태시켜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학원은 레벨 테스트를 보고 가르치기 수월한 아이들이 아닌 소위 말하면 하위 레벨을 받는 아이들은 아이의 학원에 등록조차 시키지 않는 이런 현실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돈을 주고도 맡길 데가 없는 거죠. 이제 온전히 부모 손에 이 아이들이 들어왔습니다. 자,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남의 손에 다 맡기셨습니다. 어머님들은 돈으로. 돈을 벌자고 돈으로 남의 손에 맡겨놨는데 이제 코로나가 끝나고 돈을 많이 벌어서 돈을 주고도 맡길 때를 찾는데 맡길 데가 없습니다. 이제 내 품으로 들어와 내가 이 아이들을 책임져야 되는데 네, 어머님들은 한 번도 품에 안고 이 아이들을 내가 맡아서 온전히 길러본 적이 없는 이 어머님들은 마치 옹알이 배우듯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도 알 수 없으니 그저 감정적인 대화만이 오고 가면서 폭발하고 부딪히고 이런 비극적인 현실이 닥친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돈을 주고 맡을 때를 찾으셔야 될까요? 네, 그렇게 따지면 지난 여름 꼼지에 오겠다고 오피스텔 얻어서 한 달씩 왔다 갔던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한계인 거죠. 왜? 맡아도 영구적으로 맡을 수는 없습니다. 결국은 이 아이들은 집으로 돌아가서 부모 품에서 자라야 되는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정답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어머님들께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부모님들, 정답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부모님들이 이제 맡아서 기르셔야 됩니다. 돈 주고 남의 손에 맡기겠다는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아이들을 붙들고 끝끝내 사랑을 회복하시고 끝끝내 이 아이들이 내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미워하지 마시고 싫어하지 마시고 저 부족한 모습도 내 자식이고 지금 저렇게 일탈하는 아이도 내 아이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 아이를 끌어안고 가지 않으시면 이제 더 이상 억만금을 줘도 내 자식을 맡아줄 것이 없다라는 걸 어머님들은 뼈저리게 느끼셔야 됩니다. 이러지 않는다고 그러면 저는 참 앞으로 올 미래가 두렵습니다. 이 청소년 일탈의 문제가 어디까지 갈 것이냐. 바카라 도박의 아이들은 빠져 있고 이루 말로 담을 수 없을 만큼의 일탈을 지금 아이들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일탈의 끝이 뭘까라고 생각하면 가끔은 잠이 안 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떤 케이스 하나를 맡아서 고민을 해도 답이 없다라고 느껴질 때 저희들이 느끼는 무력감이 바로 이런 겁니다. 아, 앞으로의 세상이 어떻게 될까? 두렵고 무섭다. 그러니 이제 돈 주고 맡아줄 곳을 찾지 마시고 어머님들 품으로 이 아이들을 안으십시오. 사랑으로. 그리고 공감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 아이들이 왜 이렇게 아파졌는지, 이 아이들 출생 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키웠는지를 돌아보시고 반성해야 된다면 반성하셔야 되고 사과해야 된다면 사과하셔야 되고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라고 그러면 처절하게 내 가슴 부여잡고 사랑을 회복하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이걸 못 하신다면 이 아이들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절대로 명심하셔야 됩니다. 돈으로 아이 못 기릅니다. We rise like tall buildings as the